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져낼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도 2019년에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학내 소식에 밝지 않은 점을 노려 포교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부탁하거나 학내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속을 피해 학교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 5,000원과 일반 기념품 1+1 롯데리아 교환권 중에서 선택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3월 14일 목요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북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져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은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가장 바쁜 달입니다. MT와 개강 모임 같은 각종 과 행사와 동아리 모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 몇몇 과 행사에서 신입생의 참여를 강제로 하여 신입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강 전에 떠나는 새내기 배움터에서도 새내기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처음 입학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신입생들에게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또 다른 무대 행사들에 강제로 참여하게 해서 신입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이 아직 만연하게 남아있는 과나 단과대학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개강 모임이나 MT 같은 행사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과학생회가 불참비를 걷고 심지어는 장학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학우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앞으로 이러한 신입생들에 대한 부당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고 장자연 씨의 수사기간 및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현재 이 청원글은 청원자 수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해당 청원을 작성한 누리꾼은 수사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빙상연맹 처벌 촉구 청원 등에 이어 역대 5번째 청원 횟수에 포함되는 기록으로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게 되면 물론 최근 불거진 관련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숨진 장 씨의 동료 윤지호 씨는
사망한 동료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해당 문건 내용과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장자연 씨의 수사 만료는 앞으로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빨리 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추가 수사에 착수하고 공소시효를 늘려 억울하게 성접대에 연루된 사람들을 돕고 장 씨를 숨지게 만든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점심에 방송하는 뉴스 코멘터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사들이 작성되는 요즘,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오늘의 주요 기사를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2019년 3월 21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윤상의 왈츠 듣고 오셨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가 조금 추워졌네요. 하늘이 흐려서인지 기분도 가라앉게 되는 것 같아요. 학우 여러분 따뜻한 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요. 그럼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몰카 증거인멸 음주운전 무마, 정준영, 최종훈, 연이은 경찰 유착 의혹.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준영은 세 차례 같은 혐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수 최종훈 역시 경찰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이어 경찰 유착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단톡방에서 언급된 경찰 총경으로 파악되는 윤 총경을 지난 16일 대기 발령 조치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지희 기자의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샤이니의 방백입니다. 네,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죠. 유명 가수들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밝혀진 사건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시작은 직원의 손님 폭행 논란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클럽 버닝썬에서 도움을 청하는 여성을 도우려다가 VIP라 불리는 다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어서 클럽 가드들, 심지어 경찰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찰 지구대와 클럽 간의 유착관계 수준으로 여겨졌지만 클럽 내부의 CCTV가 공개되고 사건의 실체가 파헤쳐지면서 마약, 성범죄, 경찰 유착에 이어 연예인 성범죄까지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폭행 논란이 일어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금품 전달 통로로 지목된 강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 조직에서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민감룡 경찰청장에게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죠. 수사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과 유흥업소 등의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클럽 관련 의혹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문호 대표와 버닝썬 직원 조모 씨 등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성범죄 동영상, 폭행 사건, 탈세, 뇌물수수 등 하나같이 중대한 범죄들인데요. 또 최근에는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 사건에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범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제보받은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경찰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단톡방에서 오고 간 대화에 포함된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불법 촬영 및 유포입니다. 공공연하게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자만 1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화 내용을 보면 유포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에 조촉되는 행동임은 물론 반인륜적인 행위인데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수 정준영은 이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죠? 네, 2016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건도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정준영 몰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정준영의 휴대폰을 복원한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또 당시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박효실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휴대폰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장났다는 휴대폰을 피의자에게 직접 수리해 제출하라고 했을 뿐더러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수사팀의 판단 결과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군요. 또 검찰에서 결과적으로 기소된 지 51일 만에 정준영 씨 측이 직접 업체에 맡겨 복구한 휴대폰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입국과 동시에 압수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준영은 아무 제재 없이 출국장을 4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경찰 측에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아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아 그랬군요. 봐주기 수사와 관련한 여론은 단체 대화방에서 드러난 경찰 유착 정황 때문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16년 가수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의 일원인 유 회장이 도왔다는 내용이 공개됐었죠. 또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클럽 아레나 전 직원 김모 씨 등이 있던 단톡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경찰총장이 등장했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경찰총장이라는 직급이 존재하나요? 사실 경찰 직급 중 총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등 총장이 누구냐에 대한 추측이 가득했고요. 결국 현직 경찰청 과장인 윤모 총경인 것으로 결론 나는 분위기입니다. 윤 총경은 유리홀딩스 대표와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청탁이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한편에선 총경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국민들의 의혹을 모두 풀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논란이 생긴 당시 YG 엔터테인먼트는 승리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보도는 조작된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루머 확대 및 재생산 등 일체의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4일 권익위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공익신고 형식으로 입수하면서 위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하고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었죠. 네, 맞습니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건을 보도한 KBS에서 재구성한 단체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이 함께 차린 밀당포차 개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영업신고 절차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동업자 박모 씨는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영업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설명했고요. 승리는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준다라며 동조했습니다. 또 승리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을 희화화하고 단속 행위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밀당포차를 유흥주점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탈세를 모의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껏 나눈 이야기와 같이 여러 범죄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심지어 경찰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대하고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만큼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보다 큰 관심을 받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루된 모든 이에게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버닝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마약, 탈세, 성매매,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가지 범죄 정황 및 경찰 유착에 대해 기사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수빈의 잘 되길 바랄게 듣고 오셨습니다. 김지희 기자께서 다음 기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젤 번천 대체할까? 디지털 슈퍼모델 온라인서 인기 폭발.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모델업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3D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곧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더는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로 인스타그램에서 급부상한 흑인 모델 슈두를 소개했다. 한편 화제를 모은 슈두의 정체는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캐머런 케임스 윌슨이 만들어낸 디지털 이미지로 드러났다. 네, 세계 최초 디지털 슈퍼모델 슈두에 관한 기사네요. 노래 한 곡 듣고 기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태연의 스타일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야기 해볼까요? 저도 슈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었는데요. 정말 사람 같은 모습에 정말 그냥 연예인 같더라고요. 화보 촬영은 물론 유명 인사들과의 사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합성이겠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6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연예인에 견줄 만한 팔로워 수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공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거부감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람과 정말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슈즈는 정말 그냥 연예인처럼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냥 화보 촬영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사진을 그림처럼 바꿔주거나 정교한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어플이 또 유행하고 있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조금씩 흐릿해진 것 같아요. 또 슈즈는 얼굴 주름과 솜털 등의 디테일을 살려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슈즈를 연예인처럼 느끼게끔 하는 요소가 있죠.
슈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올리고 팬들의 댓글에 답변도 달고 여러 가지 소통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소통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팬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느낌이 들 법하네요. 슈드뿐만 아니라 릴 미켈라 역시 가장 인플루언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릴 미켈라는 무려 150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할리우드 영화나 고급 호텔, 의류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요. 음원 발표는 물론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등 진짜 사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150만 팔로워라니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들의 팔로워 수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패션 분야도 이처럼 디지털화되는 걸까요? 슈드를 만든 윌슨은 디지털 모델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더 디지털스라는 디지털 모델 전문 업체를 설립했다고 해요. 네, 또 영국에선 작년에 이미 기업을 상대로 인간을 대체하는 모델을 연결해주는 마케팅 업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모델을 찾아내고 훈련시키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복잡하지만 디지털 모델은 다르다며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이런 존재가 생소한 저에겐 너무 신기한 말들인데요.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프라다나 겐조 등 유명 브랜드들이 제품을 협찬하거나 패션쇼에 초청하는 등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디지털 모델, 가상 인플루언서가 본격적인 산업의 일종으로 자리 잡는 날이 올까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한데요.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8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데뷔하기도 했었죠. 1998년이면 제가 태어난 연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담의 데뷔는 큰 이슈였다고 해요. 1집 음반은 20만 장이나 팔렸고 각종 광고도 많이 찍었다고 하네요. 네, 또 아담 캐릭터가 그려진 문구류, 신발 등도 생산됐고 활동 3개월 만에 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담의 돌연 은퇴에 관해서 사이버 가수답게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던데요. 맞습니다. 그치만 사실은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됐다고 해요. 20년 전의 기술력으로는 가사의 입모양을 맞추는 데만 수억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당시 제작비 부족이 없고 그리고 좀 저희의 기술이 발달했었더라면 더 좋은 아담의 노래를 지금 저희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까운 퇴장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모델 산업이 확대되면 아담도 다시 데뷔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은 보다 현실감 있는 모습으로 마치 슈드처럼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팬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일본에선 한 남성이 가상 캐릭터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결혼식까지 올렸다니 여간 푹 빠진 게 아닌 듯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어렸을 때 TV로 만화 영화를 많이 봤지만 당시에 저는 현실과 만화의 경계가 아주 뚜렷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땐 슈드나 릴 미켈라만큼 현실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네요. 네, 슈드와 릴 미켈라 같은 현실성을 가진 캐릭터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결혼식 같은 상상을 해볼 법도 한 것 같아요. 슈드와 미켈라는 대중들은 물론 기업의 관심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요즘 유튜브가 많이 트렌드잖아요. 요즘엔 VTuber라고 가상 유튜버들도 있다고 해요. 가상현실 캐릭터를 제작해서 실제 사람이 모션 캡처 장비와 더빙으로 연기를 하는 형식이래요. 네, 또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지난 게임 결승전 개막식 무대를 통해 KDA라는 그룹을 데뷔시켰죠. KDA는 게임 내 캐릭터를 팝 아이돌로 형상화한 그룹이래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걸그룹 멤버도 참여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KDA의 공연 영상은 업로드 20여일 만에 유튜브에서 1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네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정말 무대 위에서 실제 아이돌들이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착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런 디지털 유명인사들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전문가들도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엄청난 수의 가상인물이 탄생해서 가상 인플루언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대중들의 삶에 녹아들 가상 인플루언서를 오직 이익을 위해 기계처럼 만들어냈다가 필요에 따라 지워버리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도 21세기 아담이 탄생할까 궁금해지네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지털 인플루언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오늘의 코멘터리 김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21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희,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주영, 진행의 김지희, 그리고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타블로의 고마운 숨입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르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드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